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자, 투병이라는 속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생기를 잃고 있대요. 투병이라는 게 뭐죠? 그죠?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쵸? 병과 싸우고 있는 거. 그죠? 요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화자는, 자, 나도 하나 설정을 좀 해보실게요. 자, 나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 자, 객지. 그 다음에 홀로. 자, 이것도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자, 객지. 객지가 뭐야? 돈 떨어지는 에? 돈 떨어졌다고요? 네. 고향에서 떨어진 외딴 곳입니다. 그죠? 타향살이입니다. 타향살이. 타향살이를 혼자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반하는 감정은 일단 외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외로움.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정서적 변화 밑줄 쳐주세요. 자, 여긴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정서적 변화라는 걸 가든 나든 똑같이 느낀대. 자, 그럼 이 변화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정서적 변화라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있었다면 마이너스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있었으면 플러스로 간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자, 그래서 갖고 가야 될 키워드 잠깐 첫 번째 뭐예요? 절망적으로 인식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 긍정적인 심리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 뭘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공통점이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뭐야? 특정 대상의 속성이 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특정 대상이 가든 나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공통적인 거 다시 정리. 자, 정서적 변화가 동반되고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여기에서 여기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 더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뭐야? 자, 우리가 배우지 않았음에도 알 수 있는 포인트. 심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으니 자, 시상의 전환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 자, 그럼 요렇게만 갖고 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의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해. 응. 민주 괜찮니? 이거 알고 있는 작품이야? 풀어서 다 받았어 그때? 산모 때? 응. 맞았어.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런 포인트들이 다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뭐야? 요렇게 돼 있어요. 방구 그만 떼시고요. 예. 자, 연두에 울다라고 했어요. 연두에 울다. 자, 우리 이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 일단 우리 가에서 깔고 간 전제들이 뭐였습니까? 투명하는 상황, 그리고 뭐가 없는 상황? 생기가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두라는 이 색깔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연두색 혹은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사실 뭘 상징하는 걸까? 오,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죠? 자, 얘는 그러면은 생명력이 아무래도 더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 왜? 뭐야? 생명 없어서. 그치? 내가 지금 생명이 없잖아. 생기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요 상황과 요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특정한 경험을 하는데
나는 지금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가 가득한 걸 봐. 그럼 당연히 얘는 어쩔 수 있어요. 처음에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목에 대한 의미들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요 훨씬 쉽습니다. 예. 이렇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죠. 우리 보기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했어요. 안 되시나요 근데? 보통? 안 되죠? 그래요? 이건 뭐 재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재능인가요? 전 보기에 있었던 말을 한 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자, 이 속성이 벌써 두 개나 드러났어요. 뭐야? 첫 번째. 떨리는 손. 그죠? 떨리는 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 풀 죽은 김밥. 풀 죽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풀 죽은과 떨리는 손은 사실 어디랑 연결이 가능해요? 여기랑 연결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뭐를 느끼는 상황?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김밥도 아니고 풀 죽은 김밥이라고 하니까 이 둘 간에 뭐가 있는 거야? 유사점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김밥을 뭐 하고 있대요? 또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입에 쑤셔 넣대요. 입에 쑤셔 넣는 행위. 죄송합니다. 방금 그러셨군요. 너무 늦게 먹는다고 꼽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야, 입에 쑤셔 넣는 행위도 사실 얘가 진짜 먹고 싶었으면은 어때? 입에 쑤셔 넣어? 그냥 입에 망 하고 먹고 봐야지. 그죠? 이것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자, 저러고 있는 동안에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냐면,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자, 새로운 대상이 나왔습니다. 기차가,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자, 여름의 속성을 밀어 넣었어요.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연두에 울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 했었는데, 그죠? 자, 기차가 여름에 있는 풍경을 밀어넣었대요. 그럼 얘는 얘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내가 뭘 느끼게 되는 거야? 어떤? 절망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걸 느끼게 하는 소재죠. 그죠? 됐나요? 자, 뭐 명확히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니까 굳이 나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주신다면은 얘가 뭘 하게 되는 소재? 성찰을 하게 되는 소재. 내면을 응시하는 소재.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밀어넣었다라는 거는 나는 뭐야? 밀어넣었다는 게 뭐야, 보통? 네, 그치. 억지로 그러는 거죠. 그럼 나는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쵸?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얘는 어떻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두빛 별이 눈동자를 찔렀다. 자, 연두빛 별은 이제 뭘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가 많은 존재? 그쵸? 생명력이 많은 존재인데 이 부분이 내 눈을 찔렀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와 대비가 된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자, 지금 중간중간에 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색채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색채어. 우리가 색채어가 일단 대표적으로 연두, 그 다음에 뭐 푸른, 이러한 것들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얘에 대한 이미지는 아까 이미 생명력과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가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기다 다 다른 종족 옆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걸 뭐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나에게 뭘 주는 대상? 일단 절망을 주는 대상이죠. 그러면서 이 다른 종족에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생명력이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저 순연한 벼포기들, 자, 온전한 이 벼포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절망을 느끼고 있죠.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문제. 자, 그 벼포기들이라는 부분으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넌 아니고, 지웅이는. 마무리 안 됐어? 민준이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분위기가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죠? 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자, 나의 내면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얘 결론적인 그 내용들은 뭐야? 내가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직후에 바로 뭐가 드러난 거야? 그런데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상이 전환된 거잖아. 맞아요? 그럼 시상이 전환됐다라면 한 가지 앞에 거의 시상은 뭐 어떻게 된 거야? 마무리된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벼포기들로 마무리가 됐어. 뭐로 마무리가 된 걸까? 네,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됐다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럼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뭐가 나올 수 있다? 여운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쵸? 어쨌든 시상이 반전이 되는 것도 하나의 시상은 끝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내겠지 삼키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겠지 삼키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그럼 아까까지는 뭐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시선 전환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의 즙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자, 저 빛이 이제 일단 뭘까요? 무슨 빛이야? 연두빛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두고 온 것이 있대요. 근데 뭘 두고 온 걸까요? 이 빛이 연두니까. 그쵸? 얘가 생명력을 두고 온 거야. 그쵸?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이 연두색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럼 요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생명력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생명력이라는 어떤 속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다진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기차에 대한 그게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기차가 보여주는 풍경이죠. 여름 풍경. 그 여름 풍경에 여름 벼가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연두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차가 연두빛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새마을호냐고 무슨. 기차는 부정적인. 아니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내면을 응시하게 되는 소재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력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도 하다가 결국 내가 이 생명력의 회복을 그러니까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내면을 응시하게 되는 소재.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 되셨나요, 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실까? 있으세요? 기차가 그러면 약간 응. 그 뭐라 해야 되지? 바뀌게 되는 그 주요 매개체인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 생명이 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기차만 가지고 그러진 기차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차에서 비춰주는 풍경으로 해주는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진 계기는 뭐 딱히 뭐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김밥 처먹다가 쳐 울었잖아.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내 내면을 응시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아, 그래도 이 생기는 것들을 보니 나도 생명력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걸 회복해야지 라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이거 제목 알려줄 때 너무 웃겼어요. 아니, 무슨, 박씨봉방이야, 씨봉방. 응? 욕하냐? 이 씨봉방.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가 알려드린 분은 이긴 한데. 다음 박시봉이 사람 이름 주소. 자, 봐봐. 일단 얘 작가가 백석이잖아요. 그쵸? 백석 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월북 작가. 월북 작가가 뭐예요?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냐? 얘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당시에 북한의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 평안북도예요. 평안북도. 평안도는 되게 가까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남신이주, 신의주라는 곳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딘지 아세요? 대충 어딘지? 응. 북한의 끝자락이에요. 그 근처에 뭐가 있냐?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거 있잖아. 러시아 근처.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넌 뭐니? 저 띠발로마. 이제 영어 제시를 진심으로 4시간을 때렸습니다. 아니, 미리 좀 외우면 안 되냐? 제시가 6개 있어가지고 단어? 단어랑 어. 문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너는 근데 어떻게 왔어? 저요? 응, 뭐 수학하다 왔어? 스카에서 스카에서 만나가지고. 어. 스카 한 15분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냐? 15분이요? 아직 지금 작품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줘. 성장을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네. 그리고 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이제 작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가 뭘 진행을 했냐? 피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했으니까 뭐에서 벗어난 거야? 고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게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쵸?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갔어? 지금 남신주로 갔으니까 타향살이에 대한 외로움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다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보자면요. 자, 남신이주. 신의주라는 어떤 도시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유동.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동, 뭐, 산첩동, 이거랑 같은 거예요. 행정구의 이름입니다. 박씨봉방, 씨봉방 아니고요. 박씨봉내 방입니다. 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피난했으니까 뭐 돈이 있겠어 없어? 얼마 아니 없단 말이야. 여기서 월세살이를 합니다. 방 하나 빌려가지고요. 자, 여기를 가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편집글 형식이라고도 해요. 편집글 형식. 편집글 형식이라고도 하고. 네. 그 해설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제목 보고 무슨 월세살이 하고 있는 작가가 정확한 주소를 뭐 제목으로 했다는 점에서 반어적 그걸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반어적? 무슨 반어적이요? 좀 제목 자체에서 반어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말 아니야? 봐볼까? 아니 그런 말 없는데? 뭔 소리야? 어디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어디? 세 번째 그거 세 번째? 세 번째 작품 예제? 네. 그런데 이 시를 달고 보면 그 어디? 여기 앞에 앞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얘 피난해가지고 주소가 없잖아. 근데 굳이 저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주소가 없는데 주소를 일부러 만들어 쓴다는 게 방어적이라는 그 얘기 같은데? 너무 과도한 작품 해석인가요? 너무 많이 들였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걱정은 마요. 근데 뭐 배경 지식적으로 알면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낼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였던 거지. 뭐 반어적 표현이라는 게 꼭 그런 면에서 된 건 아니고요. 피난인데도 그러니까 그 주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자, 편집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편집글 형식.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특성이 뭐겠어요? 편집글이니까. 당연히 산문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였어요. 재물톡에서. 편집글 형식이기 때문에 산문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작품도 그렇죠. 그죠? 여기 어디 갔지? 뭐야? 갑자기 어디 가셨어? 아우. 자, 아무튼 이제 제목 했으니까 본문 바로 가봅시다. 이 내용 아세요, 근데? 앞에 이거 보고 대충. 넌 같이 한 것 같은데. 지웅이는 이걸 했었어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응. 근데 여러분들 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분명 여러분들 윈터 때만 해도 이런 작품 하나하나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거든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일까요?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다 알아들어? 아닌가? 뭐 알아듣는 척 하는 건가? 뭐야? 둘 중에 뭐야? 윈터 때보다는 그래도 이해가 되긴 해요. 신기해. 그죠? 참 신기해요. 그때만 해도 저 약간 지금 강의하다가 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존나 힘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얘가 피난을 했다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걸 기반으로 다시 보시면, 자, 어느 사이 잠깐만. 우리 아까 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자, 우리 아까 가에서 정수적 변화 다 드러났었죠. 그 다음에 시상전환도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의 속성이 있었죠. 뭐야? 연두빛,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두빛을 통해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었죠. 맞죠? 까먹었어 벌써? 기억나요. 방금 한 거야? 아무튼 네, 다시 지나가면은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야 이게 뭐야 피난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존나 불쌍해. 아 실제로 얘가요 그 아내가 될 만한 사람한테 이제 피난을 같이 제안을 했는데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이.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왜 아내라고 해요? 아내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 거겠죠. 그죠? 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전 여친이지 뭐. 안 그래? 자, 아무튼 그리고 또 누구랑도 헤어졌어요. 가족들과도 헤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이 쓸쓸한 거리 끝이라는 게 이제 어디야? 타양 지역이죠. 그쵸? 신이 주겠죠. 정확히 말하면.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지금 바람도 세게 불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쵸. 슬픈, 뭐 비극적, 뭐 암울한 네, 그런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슬픈, 비극적, 암울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대?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목순의 집 방에서, 사시라는 게 그 일종의 뭐, 조그만 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방에 뭐 예를 들어 좀 제일 굳은 뭐 창고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뭐 깐 거야. 매트리스 비스무리한 거 깐 거예요. 거기서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자, 이 쥔을 붙였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새들어 살고 있었다 라는 얘기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자 여기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며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도 많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알아맞혀 볼 수 있어요? 나도 나 자체를 너무도 많다고 생각했대. 현실이 너무 벅찬. 그러니까 뭐하기도 벅찬 거야. 그렇죠. 내가 나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관용적 표현으로 내 코가 썩자 라고 하잖아. 맞잖아. 내가 나를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은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덕불을 담겨왔다는 얘기는 뭐야? 계절적 배경을 그나마 알 수 있는 포인트죠. 그죠? 겨울이겠죠. 그죠?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거의 뭐 히키코모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이 포인트도 봐야겠네요. 자, 슬픔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하나의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새김질. 자, 새김질이 뭔데요? 새김질이 뭡니까? 되새김질이에요. 그죠? 되새김질.
대책임질이라는 게 그럼 이거랑 연결을 시키면은 뭘까요? 이 슬픔과 어리석음을 다시 뭐 한다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떤 속성과 연결이 될까요? 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다? 회한이라고도 하고 후회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찰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그죠? 성찰적 태도랑. 그래서 제가 이 시열 설명할 때 윤동주 씨랑 같이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이 나올 확률이 아주 강력해. 길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나올 확률이 아주 강력합니다. 길에서도 자아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자아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얘가 자아성찰을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 뭐야? 자기의 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멘탈 나간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조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보기를 말씀드렸을 때부터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스스로 화끈 낯이 불끄러 얘도 뭐가 나왔어? 부끄러움 나왔어. 야, 자아성찰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부끄러움 나온다 했었죠. 확실히 빼박입니다. 예, 부끄러워했어요. 뭘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 이렇게 딱 해주시고, 특히 시에서는요 뭔가 어떤 심리나 태도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나 라고 나온다면 이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상전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그럼 여기서도 대비가 일어났으니까 뭐와 뭐의 대비가 일어났을까요? 자,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쵸? 아까 위에 같은 경우 요 부분에서는 뭐야? 하강적 이미지가 있었죠.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상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뭘로 바뀐 거야? 상승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이게 대비가 된 거죠. 시상전환을 통해. 맞죠? 그럼 여기서 더 좋아지겠네? 맞나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뭐야? 운명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보다 큰 게 누구예요? 크고 높은 거. 그렇죠? 절대적 존재, 신이죠. 얘가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뭐야? 신들의 운명으로 내가 어쨌든 운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내 어지러운 마음 밑줄 쳐시고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럼 여기선 이건 뭘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된 거야? 가라앉다는 게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정적 감정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너 이거 받으러 왔지? 네. 너 이건 잠깐 지금 풀고 계셔. 잠깐. 네. 나 지금 요거 아직 조금 남았거든. 아 천천히 해주십시오. 미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이제 부정적 감성이 해소가 됐다는 거, 우리가 플러스적으로 됐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낮은 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자, 뭐 쌀랑쌀랑 같은 거 우리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음성상징어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바로 안 나오지? 이 쌍쌍바야? 음성상징어 나와야죠.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뭔가 사투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자, 우리가 사투리 하면 뭐 어떤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사투리, 방언 이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잖아. 그쵸? 특정 지역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냐? 이거 들어봤을 건데 아마. 네, 이게 있다라는 걸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향토성. 이건 백석시의 특징이에요. 백석시의 특징입니다. 왜? 여기서 뭘 주로 사용해? 북한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어휘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이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자, 어두워 오는데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얀이, 그러니까 눈을 맞을 동그라미.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은, 자, 지금 어두운 속성 동그라미 쳤죠? 아까 눈을 맞았던 동그라미 쳤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갈매나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매나무가 지금 뭘 받았어요? 어두움이라는 속성 하나 가져갔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눈을 맞고 있어요.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겨울이라는 거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고, 자, 이 겨울이라는 속성 속에서 이거와 이거를 막고 있는 이 존재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자, 시련과 고난을 맞고 있어. 맞고 있는데도 지금 굳고 정하다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런 걸 맞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걸 맞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은데 부정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갈매나무라는 속성이. 지조와 절개가 드러나고 있는 속성. 자, 그럼 이거는요, 동시에 여기서의 화자에게 있어서 갈매나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이상적인 대상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이상적 대상이 얘라는 것은 나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삶의 지향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작품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 푸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가 딱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다 끝났어요.